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민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역시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이민년 검정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검정호랑이가 아니라 검은 호랑이죠. 제가 검정고무신 만화가님과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검은 호랑이, 잡기와 해악을 물리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 전국을 검은 호랑이 해만큼은 올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를 검은 호랑이가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제가 이방원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원 vs 정도전 제1차 왕제의 난을 강의해야 합니다만 새해 첫날 강의부터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고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3개월 전쯤에 호남이 뭐고 영남이 뭐냐, 관동이 어디고 관서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 지역명을 제가 역사와 연결시켜서 강의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지리에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3 아이들 지리 강의를 한 2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물론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강과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인간의 문명, 하다못해 그 유명한 4대 문명 자체가 모두 다 강에서 출발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굴에 살거나 혹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또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했습니다만 실제로 구석기인들을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구석기 이야기 지금 좀 시간 걸리겠습니다만 구석기 시대는 추워서 빙하기였고 그래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몽골 지역에 사는 구석기인이 주먹도끼 들고 일본 지역으로 건너가다가 맘모스의 공격을 받고 죽었고 그 한반도에서 구석기인 인골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골을 우리의 직접 조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 역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신석기인들이 바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한 도시들, 특히 항구 도시들 말고는 모두 다 주요 도시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 군 단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강에서 빠져나온 지류들, 하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새해 첫날 해드리고 싶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어서 여기저기 여행을 못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자랑스러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강들을 보시면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모든 강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강들을 다룰 거냐면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낙동강 먼저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섬진강 이렇게 한번 다룰 수 있고요. 영산강 다룹니다. 만경강, 동진강은 뭐 금강하고 통합시켜도 될 것 같고요. 한강 보십시오. 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이렇게 있고 임진강 생각보다 깁니다. 예성강까지 통합해도 될 것 같고 대동강과 청천강 각각 다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걸요. 제가 1월 10일 안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을 모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강만 봐야지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함경도에 보시면 동해안으로 빠져드는 여러 천들이 많습니다. 이런 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압록강에서 빠져나온 지류들 장진강 별의별 강들 지성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강 중심으로 강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 낙동강 보시겠습니다. 정말 경상도의 주요 도시를 다 품어 안고 흐르고 있죠. 태백에서 발원합니다. 도산하고 나오네요. 우리가 안동, 도산, 서원한데 도산 지명이 나오고
또 영주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북 영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절인 부석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성리학을 고려 말 충렬왕 때 가지고 들어왔던 안양에 대해서 모시는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영주죠. 그리고 안동 도산서원 하면 당연히 이황 선생님 생각이 날 거고요. 전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경 조령이죠. 나는 쇠도 떨어뜨린다는 이 문경세제를 임진왜란 때 그냥 통과시켜서 당시 신립장군이 여기서 권희 씨를 좀 게릴라전 전개했으면 권희 씨의 진격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 당시 조선시대에 경상도의 최고도시, 고려도 거의 최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주, 임진왜란 당시 유명한 도망자로 유명했던 이 일이 상주에서 먼저 패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혹시 상주에 사시는 분들은 견훤의 아버지 아작의 고향이 상주다, 그런 내용까지 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좀 이렇게 훑어볼게요. 김천, 선산. 여러분, 보통 이제 구미, 선산, 후삼국 시대 견훤이 왕건의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자기 아들이었던 신검, 후백제의 군대를 격파시키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되는 게 바로 선산 1~2천 전투라고 하는데, 선산 지명도 보이고요. 쭉 이렇게 내려오면 칠곡, 여러분 한국전쟁 때 다부동 전투 백선엽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칠곡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공산댐이 나오는데 이 근방이 다 대구잖아요. 대구에 또 팔공산이 있잖아요. 견훤이 경주에 들어와서 경혜왕을 죽이죠. 포석장에서 술 먹고 놀고 있는. 그리고 경순왕을 세우고 돌아가는데 경순왕이 왕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왕건이 경주를 들렸다가는 견훤을 급습했다가 바로 이 공산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왕건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대신 죽었던 게 왕건의 동생이나 다름없었던 신승겸이 대신 죽었던 공산성 전투하는 공산 지명 입수도 나오고, 달성이란 지명이 있으니까 이 근방이 대구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대구가 낙동강 한복판에 있는 가장 큰 도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보이고요. 합천하면은 우와,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제가 이런 이야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가본 단풍의 풍경 중에는 합천 해인사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보다 더 쭉 지류를 타고 가다 보면 거창이 나옵니다. 한국전쟁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 대한민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건, 그 거창이 있고요. 계속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면 여러분, 낙동강의 지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남강이죠. 남강을 타고 진주가 나옵니다. 그 남강을 끼고 진주성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1차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황진과 김천일과 최경혜가 맞서 싸웠으나 끝내 점령당하고 농계가 그 남강에 적장을 껴안고 투신하지 않습니까? 그 남강, 물론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진주성이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기매부사 이종인이 일본군 2명을 헤드락을 걸고 나 기매부사 이종인이 이곳에서 죽노라 하고 남강에 뛰어내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남강에 배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가지고 부모 형제에게 소식을 알리는, 그래서 남강의 유등축제 역시 유명하죠. 이쪽으로 쭉 오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 작은라고 말해서 또 죄송합니다만 이 동네들마다 모든 역사적 어떤 사건도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부곡이라는 단어는 눈에 띕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항상 놀러 갔던 곳이 바로 이 부곡 하와이입니다. 제 인생에 최초로 바이킹을 탔던 곳이 바로 이 부곡 하와이고, 역사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밀양이 나옵니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바로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약산의 고향 밀양이고요. 또 알만한 지명이 나오나 영천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 임진왜란사 보셨으면 영청성 전투, 발음도 안 된다. 영청성 전투 그래가지고 권은수 장군이 승리했던 그 지역이 바로 또 영천 지역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야, 이 김해 삼각주 보입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남동 임해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경상도의 주요 도시를 타고 흐르는 강, 실제로 강의 길이는 한강보다 3km가 더 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낙동강의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역사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낙동강을 놓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옛날에 황상강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낙동강이 서쪽에 많은 가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을 가락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락국의 동쪽이다.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낙동강의 서남쪽에는 예전에 변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동북쪽에는 진한이 있죠. 변한은 가야가 됩니다. 근데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가의 연맹체에 머무르게 되고 진한은 훗날 신라가 되죠. 신라 4세기 후반의 내무랑이 바로 이 낙동강 유역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됐다라는 내용도 조금 나오긴 하고 결과적으로 신라가 소백산맥 안에 완전히 좁은 곳에 갇혀져 있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는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낙동강 근방에서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왜냐? 낙동강은 여기 있는 섬진강과는 달리 주변이 강 주변이 바로 농경지고 평야지 됩니다. 사진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강 옆에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낙동강이 언급될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전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수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고려시대 수도는 여기 개경이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면 예전에는 세금이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운송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조운제도라고 하는데 경상도 내륙에 있는 세금들은 실제로 색깔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낙동강을 거슬러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통나무 평평한 배 위에서 뱃사공이 강을 이렇게 찍어 내려가면서 강을 거슬러 가가지고 여기서 육지로 살짝 가면 바로 한강 밑에 충주의 가흥창을 만나고 이 가흥창에서 조세를 그냥 강물에 띄워놓으면 이렇게 해서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까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려하고 조선시대는 낙동강이 이렇게 세금 운송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왜구가 그만큼 많이 출몰합니다. 그럼 왜구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내륙으로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구의 침략로가 되기도 했던 게 낙동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 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낙동강에서 우리 군인들이 너무너무 잘 버텼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 낙동강에서 버텼고 시간을 벌었던 유엔군 메가더의 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고 그 인천 상륙 작전로 다시 군인들이 낙동강을 넘어 진격하면서 나왔던 노래가 잘 자라 전우야. 피디님, 이 노래 알아요? 몰라? 전경 출신이다 모르나?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아마 여러분 음악이 나갈 겁니다. 그때 이 낙동강이 나온다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간 소외되었다, 조금 쓸쓸하게 됐다,
왕따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 낙동강에 보면 갈대숲이 유명합니다. 그곳에 오리가 알을 낳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오리알이 쓸려 내려가면 그걸 낙동강 오리알 됐다라는 표현을 붙였던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 반면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기가 포를 쏟아뜨리는데 그게 강으로 떨어져 가지고 강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니까 이걸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낙동강은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도 여러 도시들을 휘감아 안고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낙동강이 오염되기도 했죠. 녹조라떼로 좀 유명한 곳이 낙동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이 경상도 내륙을 흐르는 낙동강의 수질이 빨리 개선돼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낙동강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평야지대를 많이 흘러내려가면서 농경이 발달했다. 그리고 역시 또 아름다운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낙동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동이면 낙동강의 약간 상류 쪽인데 안동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경상북도 상주 이일 장군이 패배했다는 그 상주 지역에 낙동강을 이렇게 걸어서 강을 한번 가로지를 수 있는 이런 관광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낙동강에 그만큼 이렇게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이거 어떡해? 이록조라떼. 너무너무 소중한 낙동강 수질 개선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으로 강과 우리 역사 첫 번째 시간 낙동강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